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헤드라인이 많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게 가장 좀 마음을 쓰리게 하는 내용이고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소 교수님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왜 네. 열정 넘치는 회사 직원들은 네. 인센티브 준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인센티브를 맞아요. 노릴까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이 내용 정부의 내용만 놓고 보면 뭐 내년 5월부터 뭐 이렇게 상 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네, 세금 감면하고 네. 상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조금 더 강제적인 뭐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뭐 기업 가치 제고 개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 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 이래야지 이제 막 그 테러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압박을 있는데 해야죠. 이런 의무가 적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저희가 독려할게요.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의지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네네네. 물론 일본도 민주주의는 네네네네. 똑같지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뭔가 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돼야 네. 거기에 또 강제성이 하나 더 장착이 돼야 네네네. 이거를 지킬 텐데 그 부분이 그냥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연기금이 좀 움직이는 걸로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네. 행사 이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원래 그 문재인 정권 때도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또 막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기업의 경영권을 위배하고 뭐 조금 침해하는. 침해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또 뭐 그래서 경영권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탁 바뀌니까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버리니까 이거 진짜 이게 의지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주가를 통해서 오늘 주식을 파는 걸 통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세미나 5월에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1차 세미나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기업들에게 이제 쫙 한 3달 동안 의견들을 쭉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친기업적으로 만약에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실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이에 많이 사지 않았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탈하는 외국인의 자금 때문에 또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 기대를 굉장히 하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죠. 뭐 3분기까지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해외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4분기까지 뭐 ETF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 내로는 세제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이런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본 쪽을 벤치마킹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일본 쪽에 비해서 강제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시장에는 좀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었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저PBR 쪽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2달 동안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PBR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라든지 성장주 쪽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저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흐지부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저PBR 관련주로서 그중에서 ROE가 잘 나오는 기업들, 상승이 좀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차
일주일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탑5가 뽑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OX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기업 네 가지를 꼽았는데 참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가장 자주 거론된 삼성물산, 그리고 메리츠금융그룹, 두산밥켓과 CJ제일제당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 매수 한다 O, 아니다 X. 네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 들으셨네요. 네. 네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창훈 교수님. 네.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을 갖고 계신 이유는요? 일단은 이제 삼성물산이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네. 5년 동안 자사주 전량 소각을 이미 기존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도. 그렇죠.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2천만 주가 넘는데 네. 주식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다 소각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배당금 같은 경우도 최저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잉여금이 잘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건설 부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자회사로 붙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작년 좀 나머지 피어 그룹들이 힘들 때도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기타 시장이 열리면 이쪽이 더 좋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그런 거를 내걸기가 저는 뭐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정말 그쵸.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미 또 자사주를 작년부터 해서 좀 소각을 일부터 했어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정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주주 환원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잘하고 있는 쪽으로 당연히 매수해야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떻게 더 덧붙일 내용 있으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가 아까 삼성물산 삼성물산. 같은 물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의 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성격을 그런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자회사 기준으로 지금 지분 평가 금액이 그 작년 이제 6월 기준으로 한 31조가 넘습니다. 3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여전히 30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런 이제 뭐 건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패션,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사업 부분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계열사의 평가가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주시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2조 8,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한 3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배당에 관련된 부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또 네 분께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을 지금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주시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임순재 고수님만 X 의견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서 X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뭐 금융 중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뭐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주주 환원이 잘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PBR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살 그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요거 사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좀 짜주신다면?
네, 소량만 매수를 하시는 게 분할 좋을 것 매수? 같습니다. 소량 그렇죠. 분할 매수.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지만 네, 그게 지금 정답이죠,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의 절반 정도를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죠. 주주 환원율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의 큰 기업들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주주 환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도 당기 순이익의 50% 정도를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아직까지 PER 기준으로 그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주말에 제가 레포트를 좀 읽어봤는데 주말 기준으로 이제 PER이 10배까지 올라갈 경우에 주가가 9만 원에서 10만 원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되겠지만 그쵸.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매수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거의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PF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큰 리스크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들이 PF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스포저가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실제로 98% 정도가 전부 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PF 쪽에서도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고 게다가 매출도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두산마켓입니다. 두산마켓은 사실 저 PBR 관련해서 지금 PBR이 1배 미만인데 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현재 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3.4%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지금 증권가의 픽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네 분의 의견은 어떨지 두산마켓 해말 들어주십시오. 박수호 교수님만 X 의견 주셨는데요. 저 왜요? 오래 봤습니다. 두산마켓. 예. 오래 예, 보셨다고요? 근데 이게 예. 이제 두산마켓은 중국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항상 그 조정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동안 작년에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너무 뛰었다. 그러니까 주택은 뛰었고 오피스는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갈 것인가를 놓고 보면 이제 주가 아직까지 이제 둔화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조금 많이 지금 보고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둔화세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 정도지 둔화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두산마켓은 말 그대로 약간은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게 보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마켓이 항상 중국, 미국 이 두 가지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많이 떨어졌던 거 이거 기억해 보시면 앞으로 두산마켓 공부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다. 두산마켓은 지금 매력도 있고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반대 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이제 중국발 비중이 건설기계 쪽이 예전엔 높았죠.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업종 자체가 상반기에 좀 많이 집중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비중이 한 자릿수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지금 대부분의 건설기 기업들이 중국발 비중은 좀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발로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성수기라고 딱히 특정 짓는 계열수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쏠림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 두 사람 좀 유력한 후보들 있죠. 그 두 사람도 모두 다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전쟁들이 상당히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좀 제기가 될 수 있고 사우디 쪽은 이제 사우디 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프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기계 쪽에 또 원자재와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리
물이라든지 이런 일부 광산들에서는 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 또 신규적인 원자재 관련된 또 건설 장비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모멘텀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발이 지금 중국에서 정책들을 굉장히 뭐 지준율부터 상당히 많이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저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금 미국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룸 자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중국 쪽이 만약에 경기 부양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또 대규모 인프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점유율 한 30%대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그쪽까지 이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수 겸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낮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려면 결국 부동산을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두 축이 부동산 쪽과 이제 그림자 금융이 핵심 축으로 중국 경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집으려면 결국에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건설 기기가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예전에 선전을 했었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서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 판단은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과연 제일 살만한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매력도 있는지 사도 될까요?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예, 지금 또 유일하게 하정우 교수님만 있어요. 요거 약간 타깃이 되는 게 재밌네요. 하정우 교수님, 왜요? CJ제일제당의 매수 의견 안 주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은 뭐 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식품에 대한 매력도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전년동기 이제 누계로 단기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 30%로 좀 많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저는 이런 성장력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요번 실적 발표된 거를 봤을 때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 거고 네. 그러면 보다 강력한 환원 정책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이고요. 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해서 사실 주목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접근으로 빠르게 쫓아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뭐 선침해의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슈가 불거졌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의 X이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 이번에는 누가 주시겠습니까? 임순재 교수님과 이재우 교수님. 네, 저는 뭐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 흐름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드죠.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던 종목들이 저점대에서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섹터 내의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근데 그와 반대로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미국과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네. 여기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3월달, 4월달부터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지금 중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가 8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미증시가 성장주 위주로서 끌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역시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서 5월 달쯤에 중국 증시가 확실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밀려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지금 6개월 넘게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만두 판매에 있어서 해외에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탑으로 올라간 게 비비고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에 반해서 주가는
못 올라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봄 이후에 또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한 뭐 실망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기적인 레이스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입니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 박수호 고수는 국민연금 움직이면 따라 살아? 이재규 고수는 진부하지만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창원 고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만큼 나올지가 핵심이다. 라고 의견을 남기셨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